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지혜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말 한마디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서운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었고, 조금 거슬려도 다시 만날 날이 많았으며, 관계가 틀어져도 다시 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한마디가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박힌 말은 오래 남으며, 무심코 내뱉은 첫마디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 첫마디만 바꿨어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날 그 첫마디가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왜 말이 더 무서워지는지, 왜 이제는 말을 함부로 내보내선 안 되는지 정약용의 지혜처럼 차분하고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흔히 말의 내용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옳은 말을 했는가, 틀린 말을 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정말 관계를 바꾸는 것은 내용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첫마디입니다. 같은 뜻이라도 어떤 말로 문을 여는가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말 걱정이 되어 건네는 말도 첫마디를 "너는 왜 항상 그러니?"로 시작하면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많이 힘들었지?"로 시작하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첫마디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쉽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거친 말 한마디도 대수롭지 않게 버텨낼 수 있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보이지 않게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쉽게 다치고, 자존심은 더 예민해지며, 이미 겪어온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의 날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뜻보다 말의 온도에 더 민감해집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얼굴로 했는지, 어떤 기운으로 시작했는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빛을 냅니다. 사람을 다스리려면 말부터 다스리라. 관계를 지키려면 감정보다 먼저 말의 시작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망치는 것은 대개 큰 말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해오던 방식, 습관처럼 던지는 첫마디,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버릇이 관계를 닳게 만듭니다. 또 "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원래 그렇지.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하니.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민감하니?" 이런 말들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익숙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존중이 끊기는 순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끊김은 한 번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아주 크게 상처받아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무시당한 기억이 쌓이고, 내 마음을 가볍게 보는 듯한 첫마디가 반복되고, 늘 평가받는 느낌이 쌓이면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집니다. 관계가 끝나는 날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수많은 첫마디들이 조금씩 쌓여 그날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이 무섭습니다. 내가 한 말이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상대의 가슴에서는 오래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형제, 배우자, 자식, 이웃,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한 첫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보다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더 아프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 편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마디가 차갑거나 거칠면 상처는 더 크게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충고라도 내가 볼 때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로 시작하면 이미 충고는 사라지고 모욕만 남습니다. 같은 걱정도 몸이 많이 지쳐 보인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랬잖아로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누르는 말이 됩니다. 결국 첫마디는 내용 이전의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상대를 이해하려는가? 나는 지금 상대를 이기려는가? 아니면 함께 대화하려는가? 그 태도가 첫마디에 다 담깁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이미 삶의 무게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누적된 상처가 있고 버텨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를 대할 때 말의 모양보다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고쳐 쓰기보다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사과 하나로 풀릴 수 있는 일이 나이 들어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쌓인 세월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첫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말이 오늘의 감정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오래 쌓인 기억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첫마디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해석보다 인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의 마음을 듣기보다 먼저 해석합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오해한 거지. 그건 별일 아니야. 이런 말은 대개 해석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첫마디는 인정해서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인정의 말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됩니다. 둘째는 충고보다 숨을 먼저 쉬게 해야 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바로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정답보다 자기 감정이 존중받는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보다 내 마음이 이해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첫마디는 해결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남기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서 늘 이기려 듭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겨루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겨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남아야 관계도 남습니다. 그러니 첫마디부터 상대를 누르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한 뒤 무엇이 남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 뒤에 존중이 남을지, 상처가 남을지, 침묵이 남을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넷째는 익숙한 말버릇일수록 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질수록 스스로는 거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첫마디가 늘 비슷하게 상대를 평가하고 가르치고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습관은 성격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를 서서히 해치는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날 관계를 바꾼 첫마디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쌓여온 말의 습관이 그날 결정적인 한마디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지금 이 첫마디가 문을 여는가 닫는가? 지금 이 한마디가 세월 끝에 후회로 남을지 따뜻함으로 남을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사람을 향한 지혜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낸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더 신중하게 첫마디를 골라야 합니다. 세월이 많다고 해서 말이 거칠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대를 함부로 재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냈기에 더 품이 있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하며 더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바꾸는 것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의 첫마디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첫마디는 더 무섭고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아직도 그날의 그 첫마디가 가슴에 남아있다면 이제는 늦기 전에 말의 문을 다시 배우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존중하는 말로, 더 살아남는 말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마디를 가볍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관계는 사랑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것은 태도이고 그 태도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첫마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고도 마음이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뜨문뜨문 만나도 이상하게 다시 마음이 붙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 말의 결에서 생깁니다. 나를 대할 때 늘 첫마디에 존중이 묻어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늘 첫마디에 평가와 짜증과 우월감이 묻어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점점 피곤해집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말도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그 말이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처음 튀어나왔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너는 항상 왜 그러니? 그 나이 먹고도 아직 모르겠니? 내가 보기엔 네가 문제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은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그 말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볼 때 늘 부족한 쪽으로 보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기보다 판단부터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리하려 드는구나. 이 느낌이 쌓이기 시작하면 말 몇 마디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이 더 무섭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환경도 달라지며 관계의 자리가 다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한 번 굳어진 인상이 오래갑니다. 한 번 다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고 한 번 생긴 거리감은 조금처럼 보여도 실은 아주 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정직함은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방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존엄을 깎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말의 품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말을 도구로 써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기기 위해 말하고, 설득하기 위해 말하고, 가르치기 위해 말하고, 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점점 따뜻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말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한 말보다 남기기 위한 말, 상대를 꺾는 말보다 상대를 살리는 말, 지적하는 말보다 관계를 이어주는 말을 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첫마디가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서운할수록 더 느리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서운할 때 가장 먼저 본심이 아니라 나를 꺼냅니다. 섭섭한 마음이 크면 말도 급해지고 급해진 말은 대개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할수록 곧장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가려는 첫마디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본심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감정의 날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명보다 존중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듣기보다 먼저 정리하려 들고 묻기보다 먼저 단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정말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묻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어땠는지 듣고 싶다. 내 말이 너를 힘들게 했다면 그건 내가 다시 봐야겠다. 이런 말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시간의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말은 실수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종종 그 사람이 오랜 생각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은 더 쉽게 권위가 되고 더 쉽게 상처가 되며 더 쉽게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쌓일수록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것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칼보다 말에 더 깊이 배인다. 그러니 말을 아끼라는 것이 침묵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내보낸 말이 어디에 닿을지를 미리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내가 너무 차갑게 시작했던 첫마디,
그날 상대가 내게 던졌던 무심한 한마디,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아버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완벽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의 무게를 알게 된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 때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날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했다. 내가 먼저 판단했던 것 같다. 내 첫마디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런 말은 체면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앞에서 진짜 어른이 되는 말입니다. 세월이 많다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말을 고쳐 다시 건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것 같다고, 내가 먼저 말을 누그러뜨리면 괜히 만만해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보다 누가 관계를 끝까지 품위 있게 지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대개 첫마디를 다르게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부터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열게 할까, 닫게 할까? 이 첫마디가 상대를 살릴까, 움츠리게 할까? 이 한마디가 세월 끝에 따뜻함으로 남을까, 후회로 남을까? 그렇게 말의 문턱을 한 번 더 살피기 시작하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괜한 오해가 줄고, 불필요한 싸움이 줄고,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한 말을 밤늦게 후회하는 일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말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말이 커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계 하나를 잃는 일이 예전보다 더 아프고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남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첫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이 아니라 대개 그날의 첫마디였으니까요. 부디 남은 세월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사람보다 해야 할 말을 따뜻하게 고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헛되이 살지 않은 사람의 말이고, 끝내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의 말이며,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깊은 인간관계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